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학계열 연구자가 장래희망인 올해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태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일단 제 장래희망인 공학계열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제 수능 점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 궁금한 거는 수능 점수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알아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6.67, 수학은 4.97, 영어는 5.78, 과학은 5.85로요. 평균 5.77 등급으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수능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A는 2등급이고요. 수학 B는 1등급, 영어는 2등급, 화학 1이 3등급이고 생명과학 1이 2등급으로 평균적으로 1.88등급, 표준점수 단순합은 503점, 백분위합은 367.5점이 나왔는데요.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성적입니다. 정시희망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성균관대 화공생명공학 전공이고요. 나군에서 서강대, 예,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이고요. 나군에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다군에서는 중앙대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과 수능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이제 수능 점수가 월등히 좀 높았습니다. 정시에서 수능이 중요하지만 또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인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기 전에 학생에게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이번 수능 점수가 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나요? 아니요, 화학원 점수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사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약간 아쉬운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정시 지원 포인트는 이제 그거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의 경우는 이제 성적이 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잘 안 나온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나온 성적이 아주 나쁜 성적이 아니고 분명히 지원할 만한 괜찮은 대학들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가군 또는 나군에서 하나군 이상에서 좀 안정 지원해서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이니까요.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 지원을 조금 배제를 한다든지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지원하는 최상위권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한 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동점자 대비 영역별 유불리도 만나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동일 점수대 학생과 영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기본적으로는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니까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국어 A의 경우에는요. 평균대, 동일 점수대에 있는 평균 점수와 같은 성적대를 보였고요. 수학은 조금 더 나은 3점이 남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는 좀 2점 부족하게 나왔고요. 과학탐구도 마찬가지로 1점이 좀 부족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백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학은 좀 높게, 국어는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거, 그 다음이 국어, 그 다음이 탐구, 영어 순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더 대학을 찾는 데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영역별 조합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합을 좀 찾아주실까요? 예, 영역별 조합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합산으로 25% 반영했을 때는 503점인데 우리 학생의 점수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다
기본적인 반영 비율이 20, 30, 20, 30의 반영 비율을 보입니다. 이 경우는 502점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낮은 수준으로 좀 내려가게 될 텐데요. 뭐 건국대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20, 30, 30, 20인데요. 이 경우가 502.4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그 경우는 20, 35, 30, 15인데 이 경우는 502점이 그리고 20, 35, 25, 20 경희대 같은 경우인데요. 502점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반영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성적이 좀 나았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영하는 자연계열 대학은 상위권에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에서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20, 30, 30, 20의 건국대나 동국대 반영 비율이 좀 괜찮은데 학생의 이제 점수대에 좀 사실 맞지 않는 대학일 수 있겠고요. 학생이 희망했던 서강대의 경우에는 20, 35, 30, 15인데요. 3순위였고요.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20, 30, 20, 30인데 4순위에 해당하는 성적이 반영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번에는 그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군 서강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시 희망대학 가군 서강대 화공생명과학 전공인데요. 모집 인원 36명입니다. 학생부가 10% 반영이 되는데요. 학생부는 교과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출결과 봉사만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만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수능 90%인데 수능 90%는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반영 비율 앞에서 보셨듯이 20, 35, 30, 15의 반영 비율을 보입니다. 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대학이고요. 전년도는 또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6.1대 1이었고요. 2014학년도는 4.62대 1, 2013학년은 5.58대 1이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으로 509점을 잡고 있는데요. 학생의 성적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학생의 503점을 서강대 반영 비율로 바꿨을 때 502.2점이 되겠고요. 509점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 학생들의 동점자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은 129, 123, 129, 128이고요. 수학에서 조금 여유 있는 거 빼놓고 특히 영어와 탐구에서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의 성적을 서강대 반영 비율로 변환하게 되면 507점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 합산 성적으로는 6점이 부족하고요.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조금 유리한 점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4.8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상향 및 소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향이 좀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정시 나군 성균관대 공학계열입니다. 70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100%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 비율은 여전히 20, 30, 20, 30 가장 대표적인 반영 비율이 되겠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6.7대 1, 6.9대 1, 5.9대 1로 3개년간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507점인데요. 507점에 해당하는 성적을 봤을 때 여전히 앞서서도 봤듯이 영어와 탐구에서 좀 부족하고요. 507점의 학생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변환을 해보면 505.2점. 단순 합산 정적으로 4점이 부족하고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그 폭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3.2점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소신 지원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군에서 중앙대 공과대학입니다. 26명을 모집을 하고요. 수능 100% 반영 비율은 성균관대와 동일합니다. 20, 30, 20, 30이고요. 통합신설 모집단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원 가능 성적 다군이라서 509점의 성적이 지금 주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509점에 대한 성적 이 반영 비율대로 동점자 성적을 반영 비율을 적용해 보면 507.6점이 되는데 학생 성적과 단순 합산 성적상 6점 그리고 반영 비율 적용상 5.6점이 부족한 상태로 상향 지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주셨는데요. 점수 차이가 조금씩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상향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전략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지만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제가 상향 지원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 상향이라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아주 낮은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가군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있는 대학까지 맞물려서 이동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시 추천 대학을 제가 그거 외로 제 나름대로 선정한 정시 추천 대학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군에서는요. 학생이 희망했던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의 경우는 아까 상향으로 좀 판단을 내렸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춰서 성균관대 공학 계열을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을 소신으로, 또 지금 성적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라면 서울시립대 화학공학이나 또 좀 더 낮춰서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군에서는요,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나 뭐 한양대 쪽이 조금 높은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신으로는 아까 성균관대 공학 계열인데 뭐 소신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 가군과 나군 점수를 507점이라고 했지만 가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태이고요. 적정으로는 한양대 물리나 이런 쪽으로 좀 본인이 이제 공학을 희망했지만 물리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정 지원으로 이제 더 내려가게 된다라면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군에서는 상향 및 소신으로 중앙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안정 지원으로는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공학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정시 추천 대학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만한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가군에서 우리 아까 제가 학생은 서강대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성균관대 공학 계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나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서요. 100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전형 요소는 수능 100%입니다.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뭐 계속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반영 비율도 20, 30, 20, 30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뭐 경쟁률이 또 계속 높았던 거, 특히나 작년엔 무지하게 높았죠. 8.5대 1이었고요. 2014학년도에는 5.2대 1, 2013학년도에는 6.2대 1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표준 점수상으로 봤었을 때 지원 가능 성적을 507점으로 잡았고요. 학생의 성적 변환한 점수와 507점의 성적을 보인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성적을 반영 비율인 20, 30, 20, 30에 맞춰서 변환했을 때 그 학생들의 성적이 505.2점. 그래서 비율 적용상 3.2점이 부족해서 한번 좀 소신 지원으로 해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 대신 그렇다면 나군에서는 조금 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나군에 이제 안정 지원을 한다면 가군의 성균관대 공학 계열을 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이어서 나군과 다군도 한 군데씩 살펴주실까요? 예. 그래서 나군을 이제 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면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51명이고요. 수능 100%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수학비와 같으면 고정으로 33.3% 반영을 하고요. 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택일 해서 33.3% 동반영 비율을 보이게 되고요.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7.2대 1, 뭐 14학년도나 13학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좀 많이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374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 따른 변화가 사실 없는 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생의 성적이 377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3점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에 가까운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군은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이네요. 예, 다군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인데요. 사실 뭐 학생이 희망하는 대로 한다면 공과대학을 쓰는 게 맞겠고요. 그런데 이제 공과대학 공학계열 좀 연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공과대학을 써야 되겠지만 점수 구조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낮춰본다라면은 가능성을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집 인원 중앙대 자연과학대학을 선정해 봤는데요. 모집 인원 39명이고요. 수능 100%로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 동일하고요. 통합 신설 모집단입니다. 경쟁률 당연히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 507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505.2점. 예, 그래서 반영 비율 적용상 3.2점이 부족해서 소신 지원이라고 제가 그래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시는 가군 성균관대 공학계열, 나군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그리고 다군 중앙대 자연과학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두 학생의 상담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설명 너무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 보니까 어떻게 그 전략 잘 짤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잘 짤 수 있겠어요? 네,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저희가 수능 점수로 상담을 해드리긴 했지만 끝까지 변화하는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